구독, 좋아요. 결국에는요. 우리나라는 사실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게 3월 2일이 대체 공휴일 휴일이어서 장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나마. 네. 근데 정부는 휴일 동안에 휴일이 좀 길지 않았습니까? 토, 일, 월, 화. 예, 이렇게 토일 월이었나요? 월까지? 네, 토일 월. 네, 월요일까지 이제 휴일이었는데 이 휴일 동안에 쉬는 게 아니라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싶은 거예요. 네. 대체 휴일 동안에 뭐 했는지 대책이 있었다면은 이 정도로 코스피와 환율이 난리가 났을 거라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최인호 의원님은 휴일 동안 정부가 좀 대책을 잘 세웠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모를 정도로 잠잠했다고 보고 예. 그렇게 평소에 트위터 잘 쓰는 사람이 그거 사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이재명보다 재미나이를 믿긴 하겠지만 그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워딩을 하나 정도만 던져줘도 예. 평소에 가볍게 막 던지잖아요. 예. 메시지들 그거 하나만 던져줘도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정부에서도 나온 게 없잖아요. 자기들이 메시지 나온 것도 없고. 뭐 그냥 긴급회의. 그러니까요. 예. 뭐 이창용 총재는 어디 가려다가 귀국 가지 않았다. 뭐 이런 뉴스만 나오고 있어요. 예. 자기들이 그러니까 밀실에서 아무리 긴급회의 한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떠들어봤자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애초에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도 않고 예, 그런 안정성 자체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데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권영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금융권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기관 금융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필요시에는 뭐 100조를 투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오가고 있거든요. 100조요? 네. 100조만으로는 안 될 텐데. 사실상 잡기 어렵죠. 턱도 없을 텐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을 다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논조이고 예. 사실상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과도하게 해결하겠다고 했다가 국민들 빚만 더 늘어나고 국민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실책이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확장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이렇게 국민들 혈세를 빨아먹어도 전혀 죄책감 없고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환율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데 이거를 잡겠다고 국민연금의 돈을 스와퍼해서 국민들의 또다시 그 이윤이 되는 부분들에 자신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는 또다시 돈을 투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엄청나게 큰 화재가 어떻게 우리가 그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절대 끌 수 없죠. 네. 근데 끌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으러 나서야 합니다. 이 코스피가 급등했지만 급등하면서도 급락하게 된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 국가적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거국적인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 정권 한 번만 어떻게 유지하면 되겠지. 또 그 다음에 우리 뽑아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나라가 다 같이 망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검색을 해서 드리면은 코스피가 지금 5,093. 네, 5,100 붕괴된 상황입니다. 오후 3시 40분. 네, 3시 40분 기준으로 코스피 5,093이고요. 환율은 지금은 좀 근데 이걸 낮아졌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1,474원. 지금 오후 3시 40분 기준인데 오늘 새벽에 1,500원이 뚫렸다는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1,500원 돌파했다는 게 오늘 새벽에 한때나마 이렇게 1,507원을 돌파했다는 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창용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총재 이창용 하는 총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시적이다. 네. 달러 유동성 풍부하다. 네. 이게 하는 총재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대표님?
근데 이거 우리가 외환 보유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약 4,500달러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객관적으로는 이게 한 9천억 달러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의 GDP 규모에서 이게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을 가지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우리 괜찮다, 방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그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으로도 지금 외환 보유 달러로도 이렇게 지금 그 불을 끄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을 끌 수도 없을 뿐더러 저번에도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스와프를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이 이자율을 고정을 해가지고 이 스와프를 돈을 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돈을 계속해서 굴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도한 적자, 재정 적자 상태라는 것은 어떤 전문가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그 최고 수익을 찍을 수 있는 쪽으로 이 대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엄청난 적자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냥 저희 젊은 세대들은 거의 국민연금 못 받는다고 해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고정된 어떤 이율이 있는 것에 계약을 해서 돈을 넣는다? 이거는 그냥 국민연금 꼬라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꼬라 박는 이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업다운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고정값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그 환율 잡겠다고 푹 뿌린다? 이거는 그냥 돈 꼬라 받겠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런 정책을 지금 선택한 것이 이 금융당국이고 지금 현 정부이고 예.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같이 함께한 결정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의 말을 지금 우리가 계속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 어떻게든 이 상황을 무마하는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그렇다고밖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거죠. 최인 의원님은 이창용의 발언 좀 어떻게 보세요? 하는 총재인데 총재라는 사람이 네. 뭐 달러 유동성 풍부하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 팀 정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네, 갱 와갖고 안심하세요 구조대가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정작 상대 미드한테 킬 주고 가는. 갱승당하고. 네. 그러니까 뭐 예. 안심하라고 하는데 네. 정작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심할 수 없는 어떤 근데 안심하라고 메시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보여주고 이러니까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총재라면은? 그죠, 보통 그래야죠. 예. 그리고 자기들이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질 수 있는 정보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빠르게 가질 네, 수도 제일 있고. 빠르게 그리고 제일 많이. 네, 제일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고 그냥 안심하세요 구조대가 왔습니다만 하면 구조대가 오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적어도 구명조끼 같은 건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맨몸으로 지 혼자 와갖고 다이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드는 생각이 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식의 수준과 이 어떤 그 관점의 폭넓음이 다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미천이 듭니다. 드러났다? 네, 왜냐하면 하는 얘기가 부동산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뭐가 씌였나? 네, 근데 예. 대통령이라면은 부동산 얘기만 할 수 없습니다. 네. 국가 안보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지금과 같이 환율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던지는 언어가 너무 단순하고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그 다음에 뭐요? 이렇게 변동사항 많고 위기상황 많을 때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란 미국 전쟁 상태가 일어났을 때도 아무 얘기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싱가포르에서 하는 얘기 그리고 그 트위터에서 하는 얘기 다 부동산 얘기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부동산 해결해달라고 대통령 뽑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라면 응당 국가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다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다. 이재명이 미천이 지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했었던 어떤 그런 역할로서의 하나의 도만 담당하고 또 뭐 성남 때는 자신이 뭐 부동산 정책을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한계와 관점의 그 관점이 굉장히 이거 뭐라 하죠? 좁다는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채팅에도 나오는데 저희 펜앤마이크에 나오는 출연하는 이제 패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2026년 연초에 1,500원 넘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다 됐죠? 그대로 됐죠? 예측한 대로 됐습니다. 저희 펜앤마이크 패널들 전문가들 나와서 입 모아서 환율 아무리 방어한데도 1,500원 넘긴다라고 예상했는데 다 예상한 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이 극좌들 방송 종편 뭐 등등 나가는 사람들은 1,500원 절대 못 넘는다. 1,400원 뉴노멀이고 1,500원은 절대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 예측 틀렸어요. 네. 뉴노멀이란 말도 저는 웃겨요. 뉴노멀 이거 뭐 누가 만든 단어예요? 뉴노멀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준이 생긴다. 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완전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뜻인데 이제 뉴노멀이라는 것이 매번 갱신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뉴노멀이라는 말도 우리가 쓸 수가 없고 그렇죠. 그냥 하루하루가 한국 국민들에게는 다 충격이 겁니다. 근데 이 원화의 어떤 달러의 방어가 되는 부분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나라의 시장이 한국 시장이 국제 시장에서 갖고 있는 한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충격적인 사안을 통해서 제발 부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그 국가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포퓰리즘 정책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을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세웠으면 좋겠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발 포퓰리즘 정책 하지 말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대통령으로서 이 국민들의 삶을 정말 먼저 생각하는 대안을 제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네. 저는 뭐 일단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것 같고 사실 뉴노멀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뭐 이러잖아요. 이재명 진짜? 정부 그럼 지금까지는 들어서면서 가짜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준이 열렸다는 메시지로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좀 극단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건 탄핵해야 된다. 네,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물론 지금 뭐 많이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봐요. 우리 진영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이재명 뭐 1년 차라니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임기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임기를 다 채우기 전에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단순히 때문에. 뭐 정치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 민생 그렇죠.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부분에서 지금 사실 이미 저는 제가 이상한가 싶어요. 저는 뉴스 요즘 보자 보면 뭐 네. 사법부를 아예 장악을 해버리잖아요. 자기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뭐 대법관 증언하고 사심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법 자체를 파괴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생각하는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사 우리 당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당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뭐 최고위원 중에 뭐 검사 출신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법 아래에서 법의 지배를 받아갖고 법의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예. 민주당에서 운동권으로 하루 종일 화염병 던지다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법만 만들던 놈들은 머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법의 원칙 하에서 내가 일한다가 아니라 법 내가 만드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지 뭐 이런 마인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헌법이고 헌정 질서고 뭐고 다 무시를 해버리고 지들 맘대로 지금 법 개정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요즘 보면서 이거는 국민들이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이상한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서.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대원칙들이 무너지고 있고 예. 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건 사실 당장 탄핵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거는 지금 중동 사태에 대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귀국한답니다. 네. 오늘 귀국 예정인데 돌아와서 뭐 부동산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예? 아니 부동산 얘기 다주택자에 대해서 메시지 많이 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책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 부동산 하시고 이제는 이란 중동 사태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예? 중동 국가들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메시지 그리고 이 중동 사태에서 기름값, 유류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리고 환율 1,500원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코스피도 아래로 굉장히 5천 언제 뚫릴지도 모르겠고 지금 네. 이런 상황인데 이런 민생과 관련된 메시지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동산 며칠째 부동산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뭐 정부의 그 일관성과 신뢰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자꾸 자기가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다라고 어필을 하시는데 사실
그 일관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어필이 되셨고요. 예. 그 부분을 더 어필할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거는 인정해요. 진짜 너무, 이 사람 그래 오케이 소신 오케이 인정. 네. 예. 이건 인정해요. 네, 정말 꾸준히 올리셨죠. 지금 네. 몇 주째 그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긋지긋해. 네, 아주 많은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었는데 부동산, 다주택자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 적극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마치 그것만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요. 아 근데 그러면은 그 부동산 문제 끝나시면은 그 다음엔 또 어떤 거를 들고 오실지 저희가 이 한 달 뒤에도 부동산 문제로 계속 이분이 또 계속 얘기를 하시면은 진짜 그때는 이분이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할 줄 아는 얘기가 부동산밖에 없구나. 진짜 얘기할 수 있고 뇌에 든 게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잡고자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다각적인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부동산만 해결하면 이 나라 경제가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 경제에 대한 단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다. 지금 이분이 내고 있는 코스피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코스피에 대한 부분 할 말 없고 뭐 기름 이런 거 할 말 없고 하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만 가지고 계속 어떻게든 이 문제를 그 화두를 계속 돌려보려고 하는 이런 좀 조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라고 언급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지금 저희 팬앤매크에 나오는 패널들은 다 이제 심정은 여러분들이 채팅 남기시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건데 육두 문자를 날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심정은 똑같을 건데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극좌들과는 다른 이제 품격 있는 그런 모습 그런다고 이제 막 햄 이렇게 양반놀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극좌들과는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호칭을 이렇게 붙이고 있다는 점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이재명 어디 갔냐라고 하시는데 이제 곧 한국으로 다시 올 겁니다. 네, 네. 몇 시에 올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온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긴 했어요. 오자마자 어떤 메시지를 꺼낼지 또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최인호님 예상을 좀 해보시다면은.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이 지금 신났어요. 그럼 부동산 메시지에 신난 게 네. 사실 저 되게 아쉬웠던 게 네. 장동혁 대표께서 대응하실 때 메시지가 다주택자 악마화라는 이제 어떤 프레임이 기저에 깔려 있었잖아요. 이재명이 던진 메시지에는. 네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아예 그냥 프레임을 깨면서 그 판에서 놀아주지 말고 왜 도대체 집이 여러 개 가지면 나쁜 것이냐라는 식의 어떤 전환 구조로 갔으면 괜찮을 텐데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 했는데 팔려고 내놨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팔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팔리진 않았는데 이제 내놓은 상태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사실 이긴 판이에요. 그렇죠. 네, 이재명이 이긴 판이라 가지고 본인 입장에서도 나 팔았는데 너 안 팔았네 이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할 말이 없죠, 사실. 너 왜 못 팔아? 판 다음에 내가 팔면 이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신났다고 봐요. 신났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정치 공방에서 내가 이겼다. 더 이상 날 건들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도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희영 대표님은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메시지는 아마 이게 정쟁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정책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민들의 어떠한 완충장치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국민들 피해로 가는 것이 있어서 아마도 굉장한 여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매물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매물은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상 이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매매가 그럼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매물만 쏟아져 나왔고 팔리고 있다는 소식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산 값이 30억 원에 내가 샀고 적어도 내가 30억 원은 보전받고 싶어서 30억 원으로 내놨는데 지금 그거를 살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대출도 잘 안 나옵니다. 네. 지금 은행 대출도 잘 안 해주는데 맞아요. 대출 문제 커요. 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팔 때는 그래도 그 손해는 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주택자를 잡음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값의 하락입니다. 그럼 결국에 원하는 거는 다주택자들이 손해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정부가 말을 하는데 그것을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악마화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고스란히 국민들 피해로 갈 겁니다. 만약에 이 정책이 이 기조가 지금 완고하게 지속될 거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면 다주택자가 만약에 다 사라지고 국민들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왔다 해봅시다. 뭐 30억 원 집이 20억 원에 팔리고 뭐 20억 원 더 밑으로 팔리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전세 월세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전세 월세자들은 그 집을 사기 위한 값은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그렇죠. 예.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월세 마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청년 같은 세대나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월세 살기도 빠듯합니다. 사실 월세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지덕지하게 삽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면 정부가 다시 한번 개입해가지고 뭐 공공주택이니 뭐 국가가 이 집을 다 몰수하느니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러면은 이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모든 과도기를 어떠한 계단으로 내려가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절벽에서 낭떠러지 하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의도입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정부가 뭐 계속해서 자기가 금융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체계화된 대안을 내놓겠다라고 지금 트위터에 게재를 하셨는데 예. 근데 지금 어딜 봐도 체계화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낭떠러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명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떨어지면서 자기가 봤을 땐 낙하산을 제가 봤을 땐 탔어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값을 보전받고 그걸 팔았어요. 이득을 많이 보진 않았어도. 근데 나머지 국민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그 참모진들 팔았다고 해서 따라 팔면은 그러면은 그 남은 차액이나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렇죠. 고스란히 국민들의 생활 피해로 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마련해 놓지 않은 이 정책이 저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율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합성한 사진이 아니에요. 예, 이거 오늘 새벽 이제 21분경에 네, 합성같이 21분경에 저희가 이거 합성한 사진이 아니라 제 눈으로도 실제로 봤습니다. 1,507원 넘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 이거 많이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1,474원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아마 오늘 밤에 또다시 1,500원 돌파하고 더 위로 올라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지금 뭐 심각하고 환율뿐만 아니라 코스피 등등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빨간불에서 빨리 이재명 와서 뭐라도 해라. 네. 예, 뭐라도 좀 하고 이제 부동산 얘기 그만해라. 네, 국가적 대안을 좀 내놔라. 저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광고 하나 좀 같이 보고 가시려고 하는데요. 같이 보시죠. 자, 요즘 혈당, 혈압, 혈행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동국제약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동국제약 혈통파인 1+1 구독자 특가 이벤트 오직 펜앤마이크에서만 특가 1+1 구독자 특가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동국제약 혈통파인 혈당, 혈압, 혈행 3중 관리 OK라는 이 카피라이트 문구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함량 적송류입니다. 상담 전화 1522-1331 1522-1331로 문의 주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 가능하시니까 펜앤마이크 1+1 특가 이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희영 대표부터 오늘 방송 1시간 넘게 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 코멘트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큽니다. 네. 이 대외적인 메시지도 제대로 내놓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예. 국가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가 밀어붙여야겠다는 것들만 과도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피해를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보장해주고 보호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은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는 행보가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예상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해보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수록 아마 필연적으로 손해볼 수밖에 없을 텐데 많아질수록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더 떨어지게 될 거고 그때가 우리의 기회의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노 의원님도 마무리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사실 저도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정신이 없어서 넋이 나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자체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국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외교적 무대에서도 국가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다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코스피 빠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최악인 것은 이번에 들어와서도 사실상 자기 갔다 온 성과를 얘기할 확률이 높다. 그런 절망적인 메시지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좀 제대로 된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고 사실 요즘 대한민국 뭐 국회라던가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인가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법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사실상 아무 생각이 없는 듯한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계엄 하나 했다고 내란이네 뭐네 하면서 탄핵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라 상황은 정말 안 좋은데 생각보다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정말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예. 또 지방선거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꼭 투표장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진행하는 MG 레이탕스는 매주 월화수 오후 3시에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자마자 이 코스피, 환율, 전망 그리고 분석까지 전문가들 모시고 정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펜앤마이크 패널 전문가들이 나와서 예측한 이 환율 1,500원 돌파한다는 예측 맞아 떨어졌다고 그 전문가들이 지금 펜앤경제에 나와서 방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펜앤경제 검색하시고 바로 넘어가시면 지금 방송 중에 있습니다. 펜앤경제 지금 오늘 코스피 폭락 사태와 환율 폭등 사태 그리고 이 전망까지 살펴볼 예정이니까 전문가들이 살펴볼 예정이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넘어가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혈당이나 혈압, 혈행 때문에 뭐 하나라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에서 나온 혈통파인 적송유는요, 예로부터 동의보감에 기록된 원료 붉은 소나무에서 나온 적송유를 채취해서 오일로 농축한 다음 그득그득 담아낸 그런 제품입니다. 적송유는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요, 혈행 개선, 심지어는 콜레스테롤 개선까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챙겨갈 수 있는 최고의 건강관리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바나나의 추출물,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비타민 E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혈당, 혈행은 물론이고 면역력과 노화 관리까지 한 번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장용성 캡슐이라서요. 일단 작기 때문에 목 넘김에도 편하고 또 위에서 장까지 가는 높지 않기 때문에 속도 편안하게 더부룩하지 않게 드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지금 저희 펜앤마이크 TV 구독자 전용으로 1+1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띄운 전화번호로 상담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건강은요, 가장 젊을 때, 가장 건강할 때 챙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혈당, 혈행, 면역력 관리까지 한 번에 챙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1522-1331, 1522-1331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